김천 치유의 숲길은 다양한 트레킹 코스를 가지고 있죠. 30분 정도 가볍게 걸을 수 있는 관찰의 숲길부터 1시간 정도 걸으면서 전나무 쉼터에서 쉴 수 있는 성장의 숲길, 그리고 자작나무 전망대가 있는 자의 숲길, 풍육장 코스를 포함하고 있는 이 자의 숲길은 1시간 40분 정도가 걸려요. 그리고 치유의 숲 전체를 걸을 수 있는 아름다운 모티길이 있어요. 모티라는 말은 모퉁이라는 말의 경상도 사투리예요. 모퉁이를 돌아 2시간 30분 정도 조금 길게 치유의 숲을 걷는 거죠. 관찰의 숲길, 성장의 숲길, 자아의 숲길, 아름다운 모티길, 어느 숲길을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 걸으셔도 상상 그 이상의 만족을 느끼실 거예요. 저는 1시간 정도 치유의 숲길을 걸었는데요. 제가 걸었던 길도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산림 치유 프로그램 공간인 힐링센터를 출발해서 숲속 연못과 정자가 있는 새심지, 새심정을 지나서 자작나무 숲길로 접어들었어요. 그 하얀 빛의 자작나무 숲이가 식비감마저 들게 하는 길이었었어요. 이 자작나무 숲길을 지나서 한반도 모양의 연못으로 꾸며진 습지를 만나게 돼요. 이 습지를 또 지나서 위로 쭉 올라가면 전망대에 도착하죠. 나무가 얼마나 많은지 전망대에서도 아래가 잘 보이지 않을 정도였었어요. 전망대 오른쪽에 난 길을 따라 쭉 내려가면 잣나무 숲에 다다라요. 잣나무가 내뿜는 그 향기를 느끼며 시와 음악이 있는 길을 지나오는 길이었었어요. 숲은 정말 마법 같죠?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는 것 같아요. 그냥 숲 사이를 걷기만 했는데도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느낌이랄까요? 프로그램과 함께하면 더 큰 효과를 기대해도 될 것 같아요. 웰니스라고 들어보셨나요? 웰빙에 행복을 뜻하는 해피니스, 그리고 건강을 뜻하는 피트니스가 합쳐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웰니스라 그러면 몸과 마음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아주 건강한 상태를 말하는 거죠. 네, 웰니스 관광지로 선정된 곳이 김천에 있어요. 작년 2019년 9월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고요. 올해 2020년 4월에 개장한 국립 김천 치유의 숲이에요. 수도산과 단지봉으로 이어지는 김천 치유의 숲은요, 수도산의 울창한 산림자원을 잘 활용해서 건강 트레킹이라든지 음이온 명상, 피톤치드 호흡, 조교, 다도 등 오감을 자극하는 다양한 산림 치유 서비스를 제공해서 스트레스도 줄이고 면역력도 키우는 곳인 거죠. 국립 김천 치유의 숲 박창은 센터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4개의 숲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찰의 숲길, 성장의 숲길, 자아의 숲길, 아름다운 모티길, 4개의 테마길이 있는데요. 그래서 관찰의 숲길은 숲을 잘 관찰하고 건강활동할 수 있는 길인데, 전체 길이가 한 1.2km 정도 되고 천천히 걸었을 때 30분 정도 소요되는 초보자도 쉽게 할 수 있는 코스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이깔나무라든가 자작나무 숲, 새심정을 볼 수 있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성장의 숲길은 이제 코스 난이도는 이제 중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 길이는 3.7km 정도 되고 예상 소요 시간은 이제 6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쪽에는 이제 그 대표적인 이제 자작나무 숲을 지나서 경관숲에서 한반도 습지를 지나 전나무 쉼터를 지나는 길입니다. 이쪽 숲길에도 또
이렇게 물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물소리 쉼터가 조성이 되어 있어서 힐링과 휴식을 취하는 데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자해 숲길인데요. 이제 강도는 이제 3단계입니다. 그래서 전체 거리는 4.8km, 예상 소요 시간은 약 100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강추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좀 운동 이제 중급에서 걷기를 이제 중상 정도 이렇게 체력이 되신다면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저희 이제 치유의 숲을 대표하는 주요 숲을 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작나무, 그 다음에 전나무, 소나무, 빛깔나무, 그 다음에 이제 숲속 명상소, 그리고 물소리 쉼터, 한반도 습지 모두를 연결되어 있는 코스여서 굉장히 강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코스는 이제 저희 그 치유의 숲 아랫길 아름다운 숲길이라고 지정되어 있고요. 윗길은 이제 경상도 사투리로 모퉁이를 모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티길로 지정되어 있는 두 코스를 다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코스인데요. 전체 코스 이제 6.5km이고 체력은 이제 상급자 150분 정도 시간이 소요될 거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좀 체력이 좋으시고 저희 숲길 전체를 한번 이렇게 체험해 보고자 하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산, 삼도보, 수도계곡 등 김천의 물소리와 깨끗한 공기를 조금이나마 오랫동안 느끼면서 밤하늘이 주는 선물을 받고 싶은 분들은 김천에서의 하룻밤도 놓치면 안 되겠죠. 희연님이나 민박 등 여러 종류의 숙박시도도 많지만 낭만 가득한 캠핑 어떠세요? 제가 김천의 대표적인 캠핑장 두 곳을 소개해 드릴게요. 한 곳은 무을계곡과 청암사, 수도암, 인현왕옥길, 김천 옛날 솜씨마을 가까이에 위치한 산과 물이 함께 있는 증산 수도 캠핑장입니다. 27면에 캠핑 사이트가 있고요. 체육시설이라든지 야외 공연장을 갖춘 곳이에요. 여름철엔 물놀이장도 운영해서 아이들한테 아주 인기가 많다고 하네요. 증산 수도 캠핑장과 아울러 소개할 또 다른 한 곳은 김천 부항댐 아래 위치한 산미들 오토 캠핑장입니다. 부항댐 아래에 위치한 산미들 오토 캠핑장은 52면의 캠핑 사이트를 갖추고 있고요. 인주잔디라든지 축구장, 농구코트, 물놀이장 등을 갖추고 있어요. 밤하늘이 유난히 예쁜 이곳 김천의 캠핑장에서 소중하고 즐거운 추억 많이 만드시길 바래요. 인현왕후께서 머무신 이곳 청암산은 아직까지는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보물 같은 곳이에요. 김천의 대표적인 사찰인 직지사의 말사로 비구니 스님들이 수행하시는 곳이죠. 청암산은 통일신라 때 도성국사에 의해서 창건됐다고 하는데 1911년 큰 화재로 전부 불타버리고 말아요. 이후에 여러 번의 중창을 거치고 지금의 모습을 갖게 된 거죠. 수도산에서 뿜어내는 푸른 전기와 경내에 있는 작고 아담한 여산폭포, 그리고 또 청암사를 가로질러 내려오는 계곡물에 스트레스도 걱정도 다 흘려보내시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청암사는 인현왕후께서 머무셨던 곳이라고 말씀드렸죠. 천왕문에도 인현왕후의 꿈을 이룬 천년고찰 청암사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인현왕후의 복귀를 빌었다는 보광전, 또 인현왕후께서 머무셨다는 극락전도 있는 곳이죠. 훗날 궁으로 돌아가신 인현왕후께서 청암사에 서찰을 보내서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도 해요. 백두대간의 수도산에서 시작해서 가야산을 휘감고 흘러나오는 대가천. 이 대가천의 물줄기가 무을구곡을 이루고 있어요. 이 무을구곡을 따라 쭉 내려오다 보면
인현왕후길이 있어요. 스토리 마을에서 시작해서 무울구곡의 7곡, 8곡, 9곡에 위치한 수도계곡을 따라 9km 정도의 길을 김천시가 조성한 곳이에요. 인현왕후길. 인현왕후께서 거니셨던 곳으로 추정되는 곳이죠. 역사 드라마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여인, 아마도 장희빈일 거예요. 인현왕후는 숙종과 장희빈 사이에서 사랑과 권력에 희생된 비운의 왕으로 기록되어 계신 분이죠. 장희빈의 계략으로 왕후의 자리에서 쫓겨나셨을 때 이곳 김천 수도산 청암사에서 머물러 계셨다고 해요. 외가가 성주라 청암사에 머무시면서 외가의 도움을 받으셨다고 하는데요. 이 인현왕후 길은 인허적으로 만든 길은 아니에요. 원래 생긴 모습 그대로 굽이굽이 휘어진 편안한 길이에요. 인현왕후께서 산책하신 길이니까요. 길 모퉁이를 돌 때마다 장희빈의 계략으로 쫓겨나서 이곳 청암사에서 3년간 머무시다 다시 궁궐로 돌아가시기까지의 역사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 곳이기도 해요. 계곡에 물 흐르는 소리가 잠시 동안 걸음을 멈추게도 하고요. 그 틈을 타서 잠깐 쉴 수 있게 하는 예쁜 길이에요. 가파른 곳도 없고 그늘이 많아서 2018년에는 한국관광공사에서 8월의 걷기 여행길로 선정된 곳이기도 하죠. 숲속 사이로 살짝살짝 보이는 하늘도 반가워하시면서 꼭 한번 걸어보세요. 마을 어르신들의 추억 속 사진과 현재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 나란히 집집마다 붙어 있는 마을이 있답니다.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큰 갤러리일 거예요. 김천 옛날 솜씨 마을이에요. 1417m의 높은 수도산을 비롯해서 백두대간의 험한 산들이 병풍처럼 둘러싸인 산골 마을이지만 주민 모두가 한 가지씩 옛 솜씨를 간직하고 있다 해서 옛날 솜씨 마을로 불려요. 이 마을에서는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가마솥 찐빵, 떡 만들기 같은 전통 음식 만들기와 지풀공예, 천연염색 등 자연물 공예를 할 수도 있는 곳이라고 해요. 겨울에는 꼬마 메주 만들기도 진행한다고 하시거든요. 이런 농촌 체험을 진행해 오신 지가 17년째라고 하시네요. 전통 속에 또 다른 전통이 있는 마을인 것 같아요. 김천 옛날 솜씨 마을에서 멀지 않은 곳에 수도산 와이너리가 있어요. 와이너리? 와인이라고 하면 유럽에서만 가능할 것 같은데 김천 수도산 500m 자락에 유기농법으로 농약 한 번 쓰지 않은 산모루로 와인을 빚고 있는 수도산 와이너리가 있어요. 우리나라 고유의 포도 품종인 산모루를 건포도처럼 말려서 당도를 높인 후에 만드는 와인이에요. 당도도 높지만 건강에 도움을 주는 칼슘이나 철분, 각종 미네랄이 포도보다 훨씬 많이 들어있다고 하네요. 적당량을 드신다면 면역력을 높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도산 와이너리에서는 와인 시음이라던가 산모루 수확이라든지 산모루 와인 담그기 같은 체험도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 음식에 맞는 향토 와인을 맛보시는 기회도 꼭 한번 가져보세요. 부항댐은 김천의 홍수 조절과 수력 발전, 상수도, 공업용수 공급 등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진 친환경의 다목적 댐이에요. 부항댐 주변으로는 부항대교를 비롯해서 산내들 생태공원, 수달 테마공원, 물문화관 등 다양한 볼거리가 있지만 김천에서 가장 짜릿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 부항댐이에요. 부항댐 양쪽에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높은 높이인 93m의 집 와이어 타워가 2개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집 와이어를 타고 댐의 수면 위를 왕복해서 하늘을 나는 스릴을 느낄 수 있는 곳이죠. 왕복 1.7km로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긴 거리의 집 와이어이기도 해요. 뿐만 아니라 완전 개방형 스카이워크라든지 출렁다리도 있어서
신나게 즐기는 장소가 바로 이곳 부항댐입니다.